자, 비문학 손으로 읽기 특강 들어갑니다. 자, 이 강의는요, 선생님과 처음 비문학 수업을 하는 학생들 수업 듣고 나서 도대체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화살표 치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제작된 동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프린트 앞뒷장을 다 하시고 나서 자, 요거를 독해할 때마다 자꾸 좀 들여다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냥 눈으로 읽는 속도와 이렇게 무늬를 치는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프린트 볼까요? 자, 제목은 손으로 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자. 자, 비문학 설명문과 논설문을 배우면서 지시어나 접속어의 세모 친 기억 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다가 눈에 띄게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접속어는 조금씩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모두 같은 세모를 치게 되면 나중에 지문 내용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주장은 줄쳐 있는 부분 줄치세요. 다른 것들은 다르게 표시 밑줄.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면 다른 무늬로 표시하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줄 읽기만. 처음에는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익숙하지도 않아요. 어색해요. 자, 근데 1개월 정도 꾸준히 생각하면서 무늬를 치면 그 다음에는 익숙해져서 눈으로 읽는 속도하고 이 무늬 치는 속도하고 똑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1번. 자, 네모 치는 것은 개념어, 핵심어고요. 동그라미 치는 것은 사람이나 단체 이름입니다. 자, 1번 들어가자. 개념어, 네모 치세요. 줄 칠게요. 따옴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밑줄 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출제위원들은요, 이 마침표라든지 따옴표 같은 문장부 하나하나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따옴표가 괜히 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친 거예요. 자, 그래서 따옴표가 쳐 있는 부분은 중요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네모 치시면 됩니다. 자, 쉼표 다음 또 줄쳐. 따옴표 앞뒤에 개념의 뜻 밑줄 치세요. 자, 그래서 쓰지 마세요. 밑에 이해 다 있다. 뭐뭐뭐뭐뭐뭐라는 A라고 따옴표가 쳐 있다면 요 A 부분의 따옴표니까 요게 네모고요. 요게 바로 개념어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뭐뭐뭐뭐라는 이 부분이 이 개념의 뜻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단호 다음에 줄쳐. 수식하는 말 다음에 따옴표 없이 개념어 밑줄. 즉 뭐뭐라는 다음에 따옴표가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다는 얘기죠. 역시 앞에가 뜻이고요. A를 네모 치시면 돼요. 자, 이제 2번 가자. 핵심어 네모. 줄 칠까? 반복되는 말 밑줄. 자, 우리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들은 자꾸 등장하죠. 자, 그래서 첫 문단에서 특히 반복되는 말이 자주 나오면 걔가 핵심어니까 네모를 칩시다. 그 옆에 따옴표 줄쳐. 는 이라는 말 밑줄 치세요. 그래서 예문 보세요. 자, 엔트로피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뭐뭐는 이라는 말은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엔트로피, 네모, 이게 바로 핵심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3번 가보자. 줄쳐. 개념어나 학자 이름이 2개 이상 밑줄. 차이점이 전개 밑줄. 그러면 차이점이 있다는 건 달라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줄 무늬를 다르게 밑줄. 다르게 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칠판 봐. 사람이나 단체 이름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2명 이상 나오면서 차이점이라면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세모 이렇게 다르게 치는 겁니다. 선생님이 깜빡하고 동그라미 3번을 안 했구나.
3번에. 자, 사람 이름 동그라미, 단체 이름 동그라미. 뭐 단체가 뭐가 있을까요? 뭐 UN, 뭐 아펙, 뭐 이런 것이 다 동그라미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큰 제목 2번 들어가자. 화살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왼쪽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 화살표가 끝나는 부분이 있죠. 끝나는 부분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뒤가 중심 내용이고 얘는 앞이 중심 내용이겠죠. 자, 주의할 점, 우리가 지금 손으로 읽으면서 무늬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밑줄을 치기 위한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지문에서 밑줄을 왜 쳐야 되는지를 알려줄게. 여러분이 밑줄을 안 치고 눈으로 읽으면 되게 빨리 읽는 것 같잖아. 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이 정보가 어디 있는지 지문에서 찾아야 되죠. 근데 무늬가 밑줄이 하나도 안 쳐 있으면 아예 하얗기 때문에 이걸 찾기 위해서 다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밑줄을 치는 이유는 뭐다? 지문의 정보를 빨리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빨리 찾기 위해서 밑줄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살표 다음에 밑줄 치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빨리 찾기 위한 거니까 밑줄을 꼭 치는 연습을 합시다. 됐죠? 부호는 밑줄 치기 위한 겁니다. 라고 생각해줘. 자, 다 했으면 한 줄 내려가. 화살표 다음에 뒤 동그라미. 옆에 있는 화살표는 앞 동그라미. 이 말이죠? 요거는 뒤가 중심이고 요거는 앞이 중심 문장이다. 자, 이제 1번 들어가자. 그래서 라는 말 보이죠? 요렇게 똑같이 해주세요. 글자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고 오른쪽 화살표. 됐냐? 자, 그 옆에 따라서도 오른쪽 화살표. 그러므로 오른쪽 하여 오른쪽 하니 오른쪽 니까 오른쪽 그 결과 오른쪽 때문에 오른쪽 무엇을 통해 오른쪽. 자,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다음에 오는 말이 밑줄입니다. 자, 이제 2번 가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은 왼쪽 화살표. 왜? 이게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거든. 근데 원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죠. 그래서 화살표 앞부분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옆에 그 이유는 왼쪽 화살표. 자, 이제 3번 들어가자. 이러한 오른쪽 화살표. 요약할 때 쓰는 말이야. 자, 이와 같이 오른쪽, 이처럼 오른쪽. 역시 화살표 다음이 중심 문장입니다. 3번, 4번. 결론적으로 오른쪽 화살표시. 자, 결국 오른쪽, 요약 오른쪽. 역시 화살표 끝나는 다음이 중심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번 들어갈까요? 자, 이제 화살표가 위아래로 돼 있죠. 즉 수치의 변화예요. 한 줄 내려가 줄 쳐. 과학이나 경제 지문 밑줄. 그 다음 줄, 특히 다음에 줄 쳐. 뭐뭐 한다. 면. 뭐뭐 리을수록 밑줄. 자, 그래서 우리 과학이라든지 경제 지문은요, 읽다가 어느 부분에서 공식을 정리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요 말이 바로 힌트예요. 읽다가 뭐뭐 한다면 아니면 뭐뭐 할수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제부터 공식이 나온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공식으로는 정리하세요. 됐지? 자, 두 줄 내려가. 증가라는 말, 동그라미 1번. 증가라는 말, 위로 화살표. 자, 상승 위로, 길다 위로, 크다 위로, 더 위로. 2번 감소는 밑으로 화살표 치세요. 하강 밑으로, 짧다 밑으로, 작다 밑으로, 덜 밑으로. 큰 제목 4번 들어가자. 자, V자는요 내용이 바뀌는 지점이야. 그래서 이 V자 다음이 중심 문장이다. 1번 그러나 V자, 하지만 V자, 그렇지만 V자. 옆에 줄쳐. 대체로 뒤가 중요 밑줄. 자, 그래서 V자 다음이 중요해요. 자, 근데 가로 읽어볼까? 앞뒤의 힘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문 보자.
자,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하트 표시. 그러나, 자, 이제 에다가 V자 하면 되죠? 너는 포도를 좋아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중심 문장이 그러나를 기준으로 앞일까, 뒤일까? 바로 둘 다예요. 왜? 이때의 그러나는 반대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 성향이 다르다라는 차이점 정도거든. 그래서 이렇게 힘이 비슷할 경우에는 둘 다 중심 문장이다예요. 자, 이제 2번 가자. 그런데 V자, 한편 V자. 역시 내용이 전환된다. 3번, 첫째 V자, 다음으로 V자, 마지막으로 V자. 얘는 순서나 과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4번, 반면 V자, 차이점 밑줄 치고요. 특히나 4번의 반면은 칠판 봐. 자, 이렇게 V자 했지? 만약에 이 반면은 차이점이니까 이 반면 앞에가 동그라미 무늬를 쳐왔다면 요 다음에는 다른 무늬를 쳐야 돼. 됐어? 자, 이렇게 다른 무늬 만들어놔. 반면을 기준으로 앞뒤가 달라야 된다고. 다 했으면 옆으로 가. 5번 들어가자. 자, X 쳐있죠? 얘는 예시, 부정, 비교,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1번에 예컨대 라는 말에다가 X 치세요. 자, 이거는 example의 줄임말이다. example X가 들어가잖아. 그치? 그 옆에 예를 들어 X, 이를테면 X, 가령 X 치세요. 자, 근데 이 예를 드는 건 뒤에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 중심 문장은 구체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이 중심 문장이에요. 그래서 예컨대는 앞이 중심 문장이야. 됐어? 그래서 그 옆에 뒤에 구체적인 예시가 나옴. 그래서 그 다음 줄 앞문장이 중요. 밑줄 치세요. 그 다음은 읽기만. 앞문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예시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눈으로만 쭉 읽어도 되죠. 그러니까 밑줄을 따로 안 쳐도 돼. 계속 읽기만. 시간이 없을 때는 읽지 않아도 돼요. 단 예시부터 줄쳐. 예시 부분에 기호 밑줄. 그러면 기호가 있다는 얘기는 관련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읽기만. 문제 풀 때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2번 가자. 보다 X 아니라 X 달리 X 치세요. 자, 이제 눈으로 보세요. 보다는요, 비교할 때 쓰는 말, 아니라 부정할 때 쓰는 말, 역시 달리 비교할 때 쓰는 말이야.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자, 지문을 읽으면서 아마 여기서 문제가 나올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했는데 진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예상한 대로 문제가 나왔다면 기분이 어때요? 정말 좋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출제위원의 머릿속을 꿰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문에서 이렇게 비교하는 말이나 부정하는 말이 나오면 습관적으로 무늬를 쳐놓으세요. 왜? 눈에 띄게. 그리고 선택지를 갔을 때 분명히 이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아싸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지문에다 표시를 해놨거든. 여기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 옆에 줄 칠까? 비교와 부정의 말은 내용 불 아니면 일치 문제의 표적 밑줄. 좀 많이 중요하다. 자, 이제 6번 들어가자. 자, 6번은 이꼬르 표시죠? 즉, 비슷하거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즉이라는 글자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꼬르 표시. 다시 말해, 이꼬르 표시. 됐죠? 자, 그래서 옆에 점점, 줄점. 앞의 내용을 쉽게 풀어주는 기능 밑줄. 자, 그래서 얘는 앞이 중요할까, 뒤가 중요할까? 라고 묻는다면, 앞, 뒤 중에서 쉬운 것 기준이라고 쓰세요. 자, 앞이 쉬울 수도 있고 뒤가 쉬울 수도 있다. 쉬운 것을 기준으로 밑줄을 치면 됩니다. 자, 이제 7번 들어가자.
플러스가 되는 건 나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와, 과는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또 플러스 든지 플러스 이외에도 플러스 뭐뭐도 플러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치세요. 자, 옆에 비슷한 내용 밑줄 치세요. 자, 동그라미 2번 별표입니다. 중요하다. 첫부터 줄 쳐. 첫 문단에 개념이 와, 괄호 연결 밑줄. 그 다음 줄 다음부터 줄 쳐. 다음 문단부터 하나씩 나눠서 설명 밑줄. 다른 문이 밑줄. 무슨 말인지 칠판 보세요. 자, 1문단에서 A, 와, B 이런 말이 있으면 와를 플러스하고 앞뒤를 다른 문이 치세요. 자, 그리고 이 문단부터 이제 A 설명부터 쭉 하겠죠? 그러면 A에 관계되는 말을 다 동그라미 치고 이제 A 끝났으면 다음 문단에서는 B 설명하겠죠? B와 관련된 개념은 다 다른 문이 치면 되겠죠?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8번입니다. 자, V자가 강조 밑줄.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 특히 V자 표시. 강조합니다. 2번 도 V자 표시. 즉 동일 밑줄. 3번 만 V자 표시. 단독 밑줄 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8번까지 한 거를 속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뒤로 넘겨봐. 자, 왼쪽 맨 위에 뭐라고 써있니? 일자, 다음 글을 무늬를 치면서 중심 문장에 줄을 쳐보자 그랬죠? 자, 그래서 무늬를 치는 게 우선 첫 번째. 치는 이유가 뭐라고? 밑줄을 치려고. 그래서 중심 문장에 밑줄을 치세요. 자, 시간은 한 20분 정도 드릴게요. 연필로 틀려도 됩니다. 자, 시작. 자, 다 하신 분들은 이제 해설을 들으시면 됩니다. 가보자. 색깔 펜 꺼내. 자, 1번 두 번째 줄 가봐. 두 번째 줄. 자, 끝에 이처럼 찾아봐. 진한색으로 해놨다. 요약할 때 쓰는 말이죠. 오른쪽 화살표. 그 다음 줄 쳐야지. 줄 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상품을 사는 것까지 밑줄. 왜? 이게 바로 낱말 뜻이에요. 다운표 보여요? 유행효과 네모. 이게 바로 개념어입니다. 그래서 네모 쳤다. 옆에 유행부터 줄 쭉. 유행효과는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예측보다 비교할 때 쓰는 말 보다 X 줄쳐 더 늘어나는 화살표 위로 하세요. 자, 줄쳐 현상을 설명해 준다 밑줄. 예를 들어 X 그러면 얘는 안 읽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1번은요 이처럼 다음에 유행효과의 개념이 나왔어요. 오케이. 자, 이제 2번 가자. 과잉 정당화 효과 밑줄 네모 줄 칠게요. 자기 행동의 동기를 자기 내부에서 찾지 않고 부정하다 X 치세요. 계속 줄. 외부에서 주어진 보상 탓으로 돌리는 현상 밑줄. 이게 바로 과잉 정당화 현상의 개념이다. 그 다음 줄. 이러한 오른쪽 화살표 요약한다 줄쳐. 과잉 정당화 효과는 대시에 사람 이름 대시 동그라미 줄쳐 실험 이전에도 언급 밑줄. 그 다음 줄 달일 뱀 동그라미 역시 사람 이름 줄쳐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대 달리 X 비교할 때 쓰는 말 줄쳐. 자기가 하는 행동을 스스로 관찰할 수 있는 동물 밑줄. 인간부터 줄쳐. 인간은 자신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한다 밑줄. 따라서 오른쪽 화살표. 자신부터 줄쳐. 자신이 보상을 받고 어떤 일을 한다면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보상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보상이 없는데 X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좋아서 하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 밑줄 치세요. 자, 그래서 문제 2번은요 과잉 정당화 효과의 개념이 나왔고요 그것을 학자의 내용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문제 3번 가자. 줄쳐. 판소리부터. 판소리 광대는
1인 다역의 연출자 밑줄. 자, 그러면 다역이니까 이제부터 역할이 여러 개 나오겠죠? 혼자부터 줄쳐. 혼자 모든 인물들의 역할 밑줄 뿐 아니라는 첨가할 때 쓰는 말이에요. 플러스 표시. 계속줄. 서술자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고 나아가 플러스 줄 칠게 소고도구를 운용하거나 효과음을 내는 역할까지 수행. 자, 이게 바로 1인 다역이죠. 이처럼 오른쪽 화살표 요약한다. 줄쳐. 판소리 광대는 예술 내적 세계를 모두 조망하면서 공연 중에 현재 공연에 대해 논평을 하는 등 자신의 예술 세계를 연출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데, 또한 플러스 줄쳐. 판소리 광대는 내적 독백이나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표현할 때 인물의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 포착하여 흉내 밑줄. 반면에 V자 표시 줄쳐. 서술자의 발화 부분에서는 인물의 모방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전지적 입장에서 진술. 이런 오른쪽 화살표 요약한다. 줄쳐. 전지적 입장의 진술 대목은 한 인물의 목소리에서 빠져나와 다른 인물의 목소리 흔적들이 묻어날 가능성이 높대. 아, 결국 판소리 광대의 역할에 관련된 글이구나. 자, 이제 제일 긴 4번 도전해보자. 자, 줄 쳐라. 다문화 사회를 정의하는 패러다임에는 차별 배제 모형, 동화 모형, 다문화 모형 등이 있다. 자, 모형이 총 3개죠. 그러면 다른 문의 칠 준비. 줄쳐. 이 세 모형은 외국인과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국가가 어떠한 정책과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에 따라 분류. 먼저 첫째에 해당돼요. V자 표시. 차별 배제 모형 동그라미 줄 칠게. 국가가 특정 경제 영역에만 외국인이나 이민자를 불러들이고 복지 및 사회 영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X. 배타적인 모형 밑줄. 그러나 V자 표시. 두 줄 내려가 점차부터 줄쳐. 점차 그 입지가 제한 밑줄. 그리고 플러스 이게 두 번째다. 동화 모형 세모 줄 칠게요. 외국인이나 이민자의 모든 면이 주류 사회와 똑같아져 한다는 모형 밑줄. 그 다음 줄 그러나 V자 표시 줄쳐. 이 모형은 외국인이나 이민자의 정체성을 무시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그들에 대한 불이익과 편견을 간과했다는 비난 밑줄. 그 다음 줄 달리 찾아 X. 자, 옆에 다문화 모형 네모 세 번째다. 줄쳐.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형으로 외국인이나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키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의 목표를 동화가 아닌 X 공존해 두고 있대. 따라서 오른쪽 화살표 그 다음 줄 쉼표 다음에 줄 칠 거에 현재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 사회는 다문화 모형 네모 이게 세 번째 거지 줄쳐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대. 아, 세 번째 거를 긍정하네. 그 다음 줄쳐. 다문화 모형은 다시 문화다원주의 와 플러스 그럼 앞뒤 다른 문의 칠게. 문화다원주의 동그라미 다문화주의 세모 이제 하나씩 설명하겠지. 그 다음 줄 문화부터 줄쳐.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 밑줄. 그러나 V자 표시 이제 차이점 나오겠죠. 다른 문의 칠게. 문화다원주의 동그라미 줄 칠까. 주류 사회가 존재함을 분명히 하면서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다문화 모형이래. 소극적 동그라미. 이에 비해 V자 표시 다른 문의 치자. 한 줄 내려가 다문화주의 세모 줄쳐는 주류 사회의 중요성을 부각하기보다 비교적 X 줄쳐는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 밑줄. 두 줄 내려가 그러나 찾아봐. V자 표시 줄쳐.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이중적 기준 적용 문제를 해소하고 조화와 소통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는
다문화주의 세모라는 목표를 지향 밑줄 치세요. 결국 이 글은요, 다문화 사회에서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그 중에 세 번째 다문화 모형을 긍정적으로 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문화주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글이에요. 자, 마지막 5번 들어가자.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요약할 때 쓰는 말 좋죠. 지구와 달은 서로의 인력 때문에 자전 속도가 줄게 된대. 줄게 화살표 내리세요. 계속줄. 이 자전 속도와 관련된 운동량은 지구 달계 내에서 달의 공전 궤도가 늘어나는 화살표 위로 올리세요. 것으로 보존 밑줄. 왜냐하면 왼쪽 화살표 줄 칠게. 자,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다면 X. 계속줄. 운동량이 보존하기 때문 밑줄.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결국 오른쪽 화살표 줄쳐. 달의 공전 궤도는 점점 늘어나고 위로 화살표. 달은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위로 화살표 거시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문학 손으로 읽기 특강이 끝났습니다. 자, 우선 당분간은요, 익숙하지 않더라도 자꾸 이 프린트를 들여다보면서 자, 이렇게 무늬를 치는 거였지. 자, 그리고 이렇게 밑줄을 치는 거였지 라는 것을 익숙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